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역사상 가장 중대한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후보에 올랐는데 특히 민주당이 낸 조은석 후보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 웃고 있는 검사들 중 한 명이 조은석이라는 것이고, 지난 12.3 내란 진압 후 열린 법사위에서 심우정과 박세현에 대한 신뢰를 밝힙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의 탈옥을 가능케 한 것이 지기현과 심우정, 박세현의 콜라보가 아니었습니까? 반면 김의겸 전 의원은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취재에 조은석의 숨은 역할을 거론했고, 조은석이 없었다면 박근혜 탄핵도 없었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특검은 세 가지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 가운데 내란의 실체를 정면으로 다뤄야 하는 특검에 조은석이 최격이다. 검찰이 훑고 간 윤석열 내란 사건은 한 번 손을 타서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게다가 12월 3일 당일의 행적에만 치중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당장 노상원의 수첩에 드러난 것만 봐도 내란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박혀있고 넓게 퍼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수사 역량을 단기간에 총동원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내고 당사자들로부터도 승복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조은석밖에 없다. 현직 검사로서 그의 수사 역량은 당대 최고의 검사였다. 누구처럼 입만 가지고 조선제일검임내하고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조은석은 소리 없이 베어버리는 진짜 조선제일검이었다. 자, 이런 논란의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은석을 내란 특검으로 선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관련 비판에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을 역임하고 퇴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감사위원으로 최재해와 유병호와 정면 충돌했고, 최재해가 탄핵되자 권한대행을 맡아 이미 문제없음으로 종결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직권으로 재심의에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이라는 시대 정신 위에 세워진 정부이기에 내란 특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명 대통령이겠지요. 그러니 지난 오강수 때처럼 다 계획이 있었구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은석은 국민적 분노와 경계의 시선이 본인에게 향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내란의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그리고 거기에 양분이 된 토양까지도 완벽하게 괴멸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동작 한강 홍수 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현장을 점검하는데, 역시 이재명이라는 감탄이 연발하는 건 그의 관료 장악력과 수해 대비력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안을 관련 공무원과 점검하다 질문을 던집니다. 누적 피해액은 3조 9천억 원에 달할 만큼 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나중에 또 한꺼번에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하천 범람 도시 침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전에 강남역 침수됐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해 반복이 됐는데, 그게 구조적인 피할 수 없는 이유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수 간거 유지 보수 잘못인지, 피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부터라도, 아니 뭐 엄청난 뭐 대대적 공사 그런 상태가 아니고 현재 관리를 최선을 다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한번 듣고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는 혹시 그건 여기 소관은 또 아니어서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네, 전한정관용부장입니다. 강남역이 그 위치가 이제 그 높이가 그렇죠. 바로 옆에 역에 비해서 탐차가 약 2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낮아요? 네, 20m나? 이렇게 이런 냉장고리 같은 그런 모양의 여기 한 가운데 강남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물이 모이게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대심도 터널을 설치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물을 밑으로 좀 빨리 빼내는 이런 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이 나기는데 강남 전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낮은 지대라서. 근데 사실은 강남역 인근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물이 흘러내려오면 안 되고 거기서도 빠져서 한강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수관 거 소위 그 우수관. 그 관리를 좀 잘하면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죠. 줄일 수 있잖아요. 모이는 그 용량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괴롭히고 있는 편인데, 현장에 가서 괴롭혀야지. 여기는 상습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전에도 어쨌든 뭐 다른 데 경험인데 실제로 우수관
간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우수관 관로 관리 잘 안 하는 건 눈에 띄면 징계하죠. 돈이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요즘. 옛날에 돈이 없어 못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요즘 자치단체든 정부든 돈이 없어서 시설물 관리를 못한다. 저는 상황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좀 어떤가요? 돈이 진짜 예산이 부족이다, 뭐 인력 부족이다. 인력 부족은 돈만 있으면 고용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맞나요?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일부 있습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관리 못한다는 자치단체는 지금 빨리 신고하라고 하세요. 예, 그래야 나중에 돈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 못하게. 돈이 없어서 진짜로 시설물 유지보수. 새로운 시설물을 만드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우호수관 관리는 결국 인건비 아닙니까? 네. 그거 파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신고하라고 그래요. 돈을 대주도록 하시고. 예. 그런데도 관리 엉터리로 해가지고 일단 수재가 발생하면 나중에 문책을 아주 세게 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합당한 문책을, 잘하면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한테는 뭐 2주 동안 마음대로 그냥 푹 쉬게 한다든지 또 몇 년 더 근무하면 안전관리 부서는 잘하면 예, 물론 보상으로 그렇게 하실 거 말이죠. 예, 예. 무조건 해주자는 게 아니고. 그럼요. 일단 휴가는 권고를 좀 해가지고 해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네. 이제 꼭 들어가는 물질적 보상에서 그렇죠. 그 재난관리수당 8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네. 이거를 아마 월 8만 원? 예,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려주자. 파격적인 어떤 저희 아까 보고 드릴 때도 파격적인 인센티브 같은 거거든요. 그 부분도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죠. 그 별도로 기한해서 한번 보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한번 보고. 일단 그거라도. 어쨌든 재난안전관리부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는 필요하긴 합니다. 대통령이 뛰어가봐야 호우 상황을 못 바꾼다며 우크라이나로 가버렸던 지난 윤석열의 야만의 시대가 가고 진짜 나라가 국민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 하는 안정과 행복의 시대가 왔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문제다, 편향이다. 그래서 그 특정 프로그램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 정리됐어요. 뭐 김어준 프로그램만 편향적이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편향적이었죠. 다른 프로그램 편향이라고 말씀하셨던, 편향이라고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다 어떻게 됐죠? 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편향됐다라고 말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정리가 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편향이라고 말하는 프로그램은 정리가 되고 그냥 방송국이 문 닫게 된 게 문제 해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제가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편향이라고 말하는 거 얼마든지 방송의 영역에서 방송이란 범위 안에서 치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당연히 할 일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했냐? 시장님과 시장님으로 대표되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편향된 프로그램은 편향된 프로그램대로 정리하고 남아있는 방송국 임직원들 알게 뭐야 방송국 닫게 한 거예요. 이거 역사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지금 다 잊으신 모양인데 당시에 지원 폐지 조례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고 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편향된 진행자가 나가면서 나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불을 질렀던 거 아닙니까? 왜 현실을 무시하고 언급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지원 폐지된 거 아닙니까? 진짜 시장님 정말 오늘 김어준 씨가 연쇄살인마입니까? 김어준 씨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요? 김어준 씨가 방송국으로 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게 논리적으로 왜 비약을 문제죠? 하세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 이런 거예요. 불을 질렀다는 표현이 나가고자 하는 진행자가 나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게 불을 질러서 방송 문 닫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판단했어요. 이거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헤드라인 뽑아내고 계신 겁니다. 무슨 헤드라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어떤 사람이 진행자가 누가 되던 그거가 국민의 집단지성이 판단해요. 즉 그냥 노골적으로 알기 쉽게 얘기할게요. KBS 방송국에 정광훈 목사가 방송 앵커로 진행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정광훈 진행자는 방송국의 앵커가 될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판단의 대가를 방송국이 치르겠죠. 지금 시장님 말씀은 그 진행자가 돌아온다라는 것 때문에 불을 질러서 시의회에서 방송을 문 닫겠다는 거 결정했다는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방송은 방송의 영역대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뭐냐? 어떤 사람이 진행자로 들어오던 그거 듣고 있는 청취자, 주권자가 판단합니다.
그걸 왜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의회에서 얘기를 합니까? 언론사를 통째로 없애버린 시장이 있었다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야망과 동물의 시대였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은 지난 트럼프 통화를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인선이니 노선이니 떠들다 몇 시간 후에 통화가 이루어져 망신을 당하고 기괴한 돌돌이 사용법을 선보이더니 헌법 84조니 68조니 엉터리 해석을 하다 또 망신당하고 그런 이젠 개그맨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토 회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의 황명필 최고위원은 한동훈 이재명 나토 정상회의 참석 입장 밝혀라 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동갑내기 동훈아 너 뭐 돼? 난 제2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데 넌 그냥 특검 받아야 하는 원외 정치인이잖아. 근데 네가 뭐라고 나대 정중히 여쭤봐도 답을 해줄까 말까 하시겠구만. 사가지 없다는 게 성동이랑 똑같아 아주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